부평구는 2019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 성과보고회를 가지고 올해 사업 우수 사례 등을 발표했습니다. 부평구는 청천이동 하은어린이집으로부터 사랑의 저금통을 전달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 부평인사이드에서는 일제강점기 시절 부평의 아픈 역사의 시대상을 간직한 미쓰비시 줄사택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도시 부평 12월 넷째 주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가 지난 13일 구청 지하종합상황실에서 2019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성과보고회는 사업 참여자 및 기관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 등을 발표했습니다. 부평구는 그간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3월부터 일터와 사람들을 운영기관으로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만 50세 이상 퇴직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등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교육, 법률,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등 13개 분야 62명의 참여자들이 24개 기관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베이비붐 세대에 은퇴한 전문 인력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성공적인 신중년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청천 이동에 위치한 하은어린이집으로부터 사랑의 저금통을 전달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2013년부터 매년 부평구에 사랑의 저금통을 전달하고 있는 하은어린이집은 올해도 아이들에게 이웃과 더불어 사는 마음을 자연스레 형성해주고 기부가 즐겁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사랑의 저금통 모금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성금은 인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하은어린이집 김미경 원장은 아이들의 작은 정성이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사랑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미쓰비시 줄사택이라는 곳입니다. 언뜻 보면 그저 굉장히 허름한 재개발 구역에 있는 낡은 주택 같지만 사실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절 사용되던 우리 시대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굉장히 특색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이 미쓰비시 줄사택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시죠. 미쓰비시 줄사택은 한반도에 남아있는 유일한 미쓰비시의 흔적입니다. 당시 일제의 병참기지화 정책으로 부평에 다수의 군수공장이 들어섰고 각 공장은 사택을 지었었죠. 이 미쓰비시의 줄사택도 마찬가지로 조선인 노동자들의 사택이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도시적, 역사적,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2년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조사한 인천 근현대 도시유적으로 보고되었으며 올해 인천광역시의 건축자산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미쓰비시 사택의 가치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미쓰비시 줄사택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이 대립니다. 이 건물을 잘 보존해서 후대에 넘겨줘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이 구역을 재개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각각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관리가 너무 오랫동안 안 되다 보면은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재해 발생 시 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3월 미쓰비시 사택에 대한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택의 보존, 이축, 이전 복원, 그리고 건축 재생 등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견해, 그리고 참석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근에 있는 유적을 옮겨서 현장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기존에 있는 사택 유적을 또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택 유적을 활용하는 방법은 사택의 일부의 벽이라든가 이런 거를 현장에 남기는 방법이 있고요. 또 아니면 역사박물관에 옮겨서 멋있게 제대로 된 원형을 회복한 그러한 전시물로 되살아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슬럼화되어 가고 있고 빈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것들은 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적인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이러한 토론회와 자문단 간담회 등을 통하여 2019년 6월부터는 미쓰비시 줄사택 재조명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철거 예정인 미쓰비시 줄사택 한계동에 대하여 현장에서 수습된 건축재를 보존 처리하여 임시 보관 중에 있으며 2020년 부평 역사박물관에 전시하여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기의 부평을 집중 조명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 공영주차장 건립이 예정된 줄사택 4개 동에 대한 가치 재조명을 위하여 향후 복원 및 조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화 사업도 현재 추진 중입니다. 부평구는 향후 복원 부지 마련과 남은 줄사택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건물의 공간이 사실 넓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협소하고 칸칸이 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의 이 생활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던 것 같습니다. 건물을 둘러보며 먹먹해지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쓰비시 사택을 비롯하여 반환 예정인 부평 미군부대 안에 있는 조병창과 근대 건축물, 부평 지하호 등 아시아 태평양 전쟁 유적의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부평에 있는 역사와 장소의 기억이 다음 세대에게도 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부평 소식입니다. 삼산도서관은 도서관 상주 작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문학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시, 평범한 시인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12월 18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삼산도서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천보건지소에서는 65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어르신 구강 건강교실을 운영합니다. 충치예방연구회 치위생사분들이 노년기 구강질환 정보 및 관리 방법, 그리고 구강 마사지 등 한 기 수당 20명씩 총 80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인데요. 이번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 분은 청천보건지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각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방법 다양하실 텐데요. 우리 부평에서는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2020년 봄편 공감 글판 문안을 공모한다고 합니다. 아직 봄이 찾아오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새롭게 다가올 한 해, 봄과 잘 어울리는 문구를 미리 생각해 보면서 2019년을 마무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내년에 더욱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